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가사키현 서울사무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 토모나가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이렇게 기념할 만한 해에 한일 교류의 역사 가운데 큰 역할을 해온 대마도를 트시마를 보유하고 있는 나가사키현의 소개를 드릴 수 있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나가사키현의 해외 교류와 지역 문화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께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 나가사키현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나가사키현은 2013년 5월에 자치체 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에 주재원을 파견하는 형태로 나가사키현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부활시켰습니다. 네, 저는 이 사무소 이전 후 서울사무소 소장으로 3대째이고 지역 간의 교류라던가 관광 유치 그리고 나가사키 현품의 수출 확대 등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20년 전에 1년간 한국어를 연수하는 기간을 가졌고 이후 2008년부터 2년 동안 자치체 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도부터 세 번째 한국 부임이 되었고 다 합산하면 7년째 한국 근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나가사키현에 대한 현황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나가사키현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고토, 이키, 트시마, 대마도 등 많은 작고 큰 외딴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사키현 내에서 수확되는 어종이 일본 국내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왼쪽 편의 지도를 보시면 나가사키는 일본 열도의 서쪽 끝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사키현은 도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만 서쪽으로 눈을 돌리면 한국, 중국과 대단히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대륙과의 교류를 비롯해서 이렇게 해외와의 교류 창구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 한국 분들에게 나가사키라고 하면은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나가사키 짬뽕 카스테라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장 외에도 케이터링 지금 간식 보시면 나가사키 카스테라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휴식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이 케이터링 간식을 이미 드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가사키 짬뽕과 카스테라는 저희 나가사키를 대표하는 음식이자 동시에 나가사키의 이제까지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러한 것들이 탄생된 배경, 나가사키와 해외의 교류 역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나가사키와 서양 간의 교류 현황에 대해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50년에 포르투갈 상선이 나가사키 히라도에 입항을 한 것에서 시작이 되었고 1571년에는 나가사키 항에서 포르투갈 교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가사키 지역이 예수회의 기증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나가사키는 카톨릭 선교의 중심지로 거듭났습니다. 이후에 선교사 추방이라던가 에도 막부에 의한 금교령 등이 선포가 되면서 포르투갈과의 교역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후 서양과의 교역과 관련해서는 이 카톨릭뿐만이 아니라 사실 개신교가 중심이었던 네덜란드에 한정을 시켜서 대지마의 오란다 네덜란드 상관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통해서 교역을 계속 지속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쇄국 체제 하에 에도 시대에서 일본 국내에서 유일하게 서양과의 교역을 허용받은 이 나가사키는 이 네덜란드와의 교역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게 볼 수 없는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우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반에 또 해외 교류 가운데 꽃피운 이 나가사키의 문화라고 하는 세션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 자료는 네덜란드 상관이 있었던 데지마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메이지 시기 이후에 주변이 매장이 되었습니다. 매립지가 되어서 본래 부채 모양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1951년 이후에 나가사키시는 이 데지마의 복구에 착수를 했고 장기적으로는 데지마의 완전 복구를 목표로 하면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편의 사진은 250년을 넘는 그러한 금교 시기가 있었는데요. 신앙을 지켜온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1865년에 프랑스인 신부에게 신앙을 고백하는 신도 발견의 장소가 되었던 오우라 천주당입니다. 이렇게 나가사키 현대에는 각지의 기독교 관련 시설이라던가 순교지가 있어서 한국에서도 많은 이 천주교 신자, 개신교 신자분들이 성지 순례를 위해서 찾아와 주십니다. 네, 그리고 또한 에도 막부 말기에 사카모토 료마 등을 지원했던 영국 스코틀랜드 상인 토마스 글러버 저택지 등 서양과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유적지가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오른쪽 이 그라바 정원은 오페라 나비 부인의 무대로서도 대단히 유명한 장소입니다. 네, 중국과의 교류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나가사키 화교의 뿌리 있는 에도 시대에 형성되었던 것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에도 시대에 들어서 나가사키에 사는 중국인들은 조금 전 서양과의 교류 때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전역에 금교령이 발표가 되면서 선포가 되면서 자신들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절에 입적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푸젠성이라든지 저장성 등의 출신지별로 사람들이 모여서 코후쿠지, 흑사이지, 소후쿠지와 같은 중국식 절이 만들어지게 사찰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나가사키를 대표하는 관광지 중에 하나인 그 안경다리라는 뜻의 메가네바시도 1634년에 중국으로부터 온 승려에 의해서 구축이 된 장소입니다. 현재 신치 차이나타운은 에도 시대에 나가사키에 입항을 했던 중국 상선의 부역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신치 구라쇼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곳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중국인 거주 지역이 있었던 토지인 거주 지역은 화재를 통해서 무너진 이후에 많은 중국인들은 이 신치 차이나타운에 모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나가사키에 남아있는 중국식 사찰인 코후쿠지, 소후쿠지 그리고 나가사키 시내에 남아있는 석조 아치형 다리인 그 안경다리 메가네바시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가사키 시내에 있는 나가사키 공자묘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한국과의 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시마는 한국 부산으로부터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서 불과 그 날씨만 좋으면 북단 끝에서 부산의 모습을 그대로 생생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본 본토와 한반도의 중간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쓰시마 대마도는 옛날부터 교류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 1590년대에 일어났던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에 일본과 조선국과의 국교는 끊어지게 되었는데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로부터 조선과의 국교 회복에 대한 임무 부여를 받았던 쓰시마 번은 국서, 위조 등과 같은 작업을 고심하면서 국교를 회복시켰습니다. 1607년 조선통신사를 맞이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사이에 12차례에 걸친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 200년 동안 양국 관계는 평화로운 관계가 유지되었던 시절입니다. 스시마 번에 있어서 조선과의 그 협상에 임했던 아메노모리 호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다투지 않고 속이지 않으며 진실로서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성신교린의 정신은 오늘날의 세계에도 통용되는 외교 이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잡한 관계가 뒤섞인 최근의 국제 질서, 국제 정세 속에서 상호 이해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정신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트시마 번주인 조상의 위패를 모신 모다이지는 만쇼인입니다. 안에는 조선국으로부터 증정받은 불교 의례 도구라든지 도쿠가 장군의 위패가 묻혀져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는 사진은 매년 8월달에 열리는 이스하라 항구 축제인데요. 조선통신사 행여를 재현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쓰시마 북부에 있는 한국 전망대와 쓰시마에서 바라본 부산의 풍경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쓰시마에 있는 나가사키현 지방기관에서 근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이 한국 전망대를 자주 찾아가서 예전에 해협을 왕래했던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을 가늠해보던 추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주 즐기시는 고구마, 사츠마이모도 이 바다를 통해서 부산으로 건너간 상품입니다. 이와 같이 해외와의 교류가 활발했던 나가사키입니다만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인해서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나가사키 시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서양이라든지 중국으로부터 다양한 식문화가 전달이 되었고 또 무역을 통해서 대량의 설탕이 유입이 되면서 나가사키에서는 독자적인 식문화가 탄생을 하게 되었고 발달해 왔습니다. 에도 시대에 네덜란드라든지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설탕은 나가사키 거리를 통해서 일본 각지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설탕이 지나간 이 나가사키 가이도는 현재 슈가로드로 불리고 있으며 거리를 따라서 다양한 과자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과자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내용은 카스테라입니다. 포르투갈로부터 전해진 서양 과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나가사키를 대표하는 전통 과자입니다. 창업된 지 400년이 넘는 노포 회사도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것은 이꼬꼬라고 하는 과자인데요. 중국의 보존식을 기원으로 하는 것으로 나가사키에서 독자적인 진화를 거듭한 과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보시는 것은 오우무라 스시인데요. 설탕을 활용해서 굉장히 달게 만든 스시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가사키를 대표하는 면 요리 짬뽕입니다. 19세기 후반 푸젠성 출신 요리사가 중국으로부터 건너온 유학생들을 위해서 영양가 있는 것을 먹여주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고안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이 시포크 요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중국의 한상 차림을 기원으로 하는 것으로 붉은색 테이블 위에 사시미, 템푸라, 돼지고기 조림 같은 계절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가 한 쟁반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중국 유래 양식이지만 일식, 양식으로 어렌지가 되어서 일본, 서양, 중국의 형식이 어우러진 나가사키 독자적인 가이세키 요리로 거듭났습니다. 이러한 요리에 한정되지 않고 나가사키 축제라든지 거리 풍경, 일본, 중국, 서양의 문화가 어우러진 나가사키 특유의 문화를 일본의 화, 그리고 중국의 가, 서양은 네덜란드의 란에서 따와서 와가란 문화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나가사키에 남아있는 해외와의 교류를 로부터 시작된 전통 행사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시게 되면 왼쪽으로부터 나가사키 전통 축제인 나가사키 군치라는 행사에서 펼쳐지는 신사를 참배하는 춤, 용춤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내용은 나가사키의 전통 행사인 쇼로 나가시라고 해서 고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처음 하는 추석에 해당하는 본의 절기에 가족들과 친구들이 폭죽을 터뜨리면서 고인을 보내드리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는 나가사키 근처에서 보여지는 고슈인센이라고 하는 춤인데요. 베트남 왕녀와 나가사키 상인과의 결혼이 그 모티브로 된 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시게 되면 중국의 춘절
명절 시기에 열리는 나가사키 랜턴 페스티벌이라는 행사인데요. 현재는 나가사키를 대표하는 굉장히 큰 행사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약 2주일 동안 행사 기간이 지속이 되면서 국내외로부터 1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 행사에 맞춰서 나가사키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해외와의 교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현재도 해외 도시들과 교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조선통신사를 통한 교류의 역사와 교류의 축적을 계기로 해서 부산광역시와 우호 교류, 그리고 중국과는 나가사키 화교의 출신지인 푸젠성과 자매도시를 체결을 하였고, 또 예로부터 나가사키의 연락선 전기 항로를 보유하고 있어 1979년 나가사키 상해 항공노선을 개설하였고 1991년 나가사키현 상해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경제적인 연계가 강화된 상해시와 우호 교류를 체결하였습니다. 또 신해혁명을 지도했던 손문과 그 소문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했던 나가사키 출신 상인 우메야 쇼기치와의 우정의 역사에 기반한 후베이성과의 우호 교류 체결, 그리고 베트남 왕녀와 나가사키 상인과의 결혼이라는 역사적인 유대를 배경으로 한 베트남 중부의 꽝남성과의 우호 교류 체결, 그리고 에도 시대 이후 본현과 관계가 깊은 네덜란드와는 일란 교류 400주년 기념해서 우호 교류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부산광역시와는 2014년 3월 달에 우호 관계를 수립한 이후에 해마다 우호 교류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청소년 교류, 그리고 양현 시가 실시하는 교류 사업에 대한 상호 참가, 그리고 공통의 교류처인 상해시를 포함한 이 세 도시 간의 교류 사업 등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일 해협 연안현 시도교류지사회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1992년부터 시작이 된 이 회의는 현재 일본 측의 나가사키현, 후쿠오카현, 사가현, 야마구치현, 그리고 한국 측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의 8광역자치단체를 통해서 해마다 개최를 하고 있고, 올해는 11월 달에 제주도에서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이 지사회의에서는 몇 가지 공동 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수산 자원의 유지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수산 관계 교류 사업, 그리고 환경 분야와 관련된 정책이라던가 연구의 대응 사례 등을 공유하는 환경 기술 교류 사업, 그리고 한일 광역 관광 루트 개발 추진을 위한 광역 관광 협의회 사업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또 이 해안에 표착하는 쓰레기 청소 등을 통해서 해양 환경 미화 개발을 위한 대응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일 해협 연안의 8개 자치단체들이 지속적인 지역 만들기를 목표로 공통 과제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하는 등 광역적으로 연계를 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한일 양국의 민간단체가 연계를 하고 나가사키현도 지원을 해드린 이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 유네스코 세계기록 등재를 위한 대응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본현, 츠시마, 대마도를 중심으로 일본 국내의 조선통신사와 연고가 있는 자치단체, 단체들로 이루어진 조선통신사 연고지 연락협의회와 한국의 부산문화재단은 일본의 에도 시대의 한일 우호와 문화 교류에 큰 역할을 한 이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을 세계 공통자산으로 하기 위해서 유네스코 세계기억 등록을 위해서 등재를 위해 2017년에 등록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저희 나가사키현 입장에서는 이 조선통신사의 의의라던가 일본의 아메노모리 호슈 시인의 정신을 차세대에 이어나가고자 향후 대응도 지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나가사키현에서 안내가 될 텐데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작년 10월 말부터 대한항공의 직항편이 부활을 했습니다. 인천 나가사키 구간이고요. 또 올해 10월 달 추석 연휴 기간이 한국에 있었는데 에어부산을 통해서 부산 나가사키현의 비정기 노선이긴 합니다만 운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항공 노선을 내실화하는 것은 양 시간에 그리고 양국 간의 광역 자치단체 간의 관광을 도모하는 부분에서도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산 나가사키 노선의 정기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나갈까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나가사키현의 해외 교류와 지역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나가사키는 해외 국가들과의 교류를 거듭함으로써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독자적인 문화를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을 비롯한 해외와의 교류를 소중히 여기면서 지역 발전으로 연계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